세상엔 가끔 겉모습만으론 알 수 없는 일들이 있어요. 지나가는 행인처럼 보이는 사람이 알고 보면 위대한 영웅일 수도 있죠. 오늘 이야기는 나와 내 전우들, 그 숨겨진 영웅들에 관한 것입니다. 부산 구도심 골목에서 30년째 자리를 지키고 있는 만복이네. 시간이 멈춘 듯한 이곳에서는 매일 저녁 바다 냄새와 함께 사람들의 이야기가 피어오르고 있어요. 물결처럼 밀려오는 세월 속에서도 변함없이 자리를 지켜온 곳이죠. 어쩌면 이곳이 부산의 진짜 역사일지도 모릅니다. 오래간만이네, 영팔아. 오늘 다들 모였나? 만복이 할매가 포장마차 안쪽에서 걸어 나오며 내게 물었어요. 오늘은 특별한 날이니까. 내가 대답했습니다. 내 주름진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깊게 새겨져 있었어요. 하지만 내 눈빛만은 여전히 날카로웠죠. 창밖으로 보이는 어둑해진 바다를 바라보는 내 시선에는 과거의 기억들이 어른거리고 있었습니다. 특수수색대 창설 기념일이니까 당연히 다 모여야지. 우리가 그날을 잊을 수 있겠나. 한기문이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오랜만에 모이니 좋구만. 두성이는 또 늦네. 언제나 그 버릇은 고치지 못하는갑다. 마제철은 잔의 소주를 따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마제철의 손가락은 나이가 무색할 정도로 유연하고 정확했어요. 소주병을 다루는 손놀림에서도 예사롭지 않은 기술이 느껴졌죠. 이때 포장마차 문이 열리며 최두성이 들어왔습니다. 나이대로만 보면 70이 넘었을 테지만 우리 셋보다는 젊어 보였어요. 죄송합니다. 늦었습니다, 대령님. 최두성이 정중히 인사했어요. 여기선 그냥 형님이라 불러. 오랜만이다. 내가 손짓하며 자리에 앉으라고 했습니다. 우리 넷은 소주잔을 부딪히며 환하게 웃었어요. 그 웃음소리에는 오랜 세월 함께한 전우애가 묻어났죠. 단순한 친구 사이가 아닌 생사를 함께했던 전우의 정이 느껴졌습니다. 저 바다를 보면 항상 그때가 생각나는군. 우리가 마지막 작전을 수행했던 그날 밤도 이렇게 파도 소리가 컸었지. 한기문이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러게. 벌써 40년이 넘었구만. 시간이 참. 마제철은 말끝을 흐렸어요. 나는 잠시 깊은 생각에 잠겼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 4명만 살아남았지. 그때를 생각하면 아직도 가슴이 먹먹하네. 포차 입구에서 갑자기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렸어요. 문이 거칠게 열리며 도갈치라 불리는 사내와 그의 부하 6명이 들어왔죠. 그들은 이미 취한 듯했고 포장마차 안의 평화로운 분위기를 깨뜨렸습니다. 야야, 오늘 술 한잔 거하게 해볼까? 여기가 그렇게 유명하다 카더니만. 도갈치가 큰 소리로 외쳤어요. 부하들은 도갈치의 말에 맞장구 치며 큰 소리로 웃었습니다. 그들이 시끄럽게 자리를 잡자 포차 안의 손님들은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어요. 아이고, 손님들, 여기 자리 있습니다. 조용히 드시면 안 되겠습니까? 만복이 할매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뭐라카노? 내가 이 동네 터줏대감인데 누가 날 가르치는 기고. 도갈치는 만복이 할매를 무시하며 큰 소리로 말했어요. 우리의 웃음소리가 들리자 도갈치는 미간을 찌푸렸죠. 오이고, 늙은이들이 뭐가 그리 좋다고 웃고 있노? 시끄러워라. 도갈치가 비아냥거리듯 말했습니다. 형님, 저쪽은 뭐 국가 유공자들인감, 훈장이라도 받은 사람들인감. 허허. 옆에 있던 부하가 조롱하듯 말했어요. 우리는 그저 조용히 우리의 대화를 이어갔어요. 그러나 도갈치의 눈에는 그것마저 거슬리는 듯했죠.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진 도갈치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봐 이 할배들, 너무 시끄러운데 좀 조용히 안 할 끼가. 도갈치가 우리 테이블 쪽으로 다가서며 말했어요. 아이고 손님, 저분들은 우리 단골인데 좀 봐주이소. 만복이 할매가 도갈치의 팔을 살짝 잡으며 말했습니다. 뭐, 단골, 내가 더 큰 손이거든. 도갈치는 말을 마치고 만복이 할매를 거칠게 밀쳤어요. 나이든 만복이 할매는 균형을 잃고 비틀거렸죠. 그 순간 최두성이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할매, 괜찮으십니까? 최두성이 만복이 할매를 부축했어요. 괜찮다, 괜찮아. 자네들은 신경 쓰지 말고. 만복이 할매가 손사래를 쳤습니다. 최두성은 만복이 할매를 부축한 뒤 도갈치를 바라보았어요. 그의 눈빛은 차분했지만 그 속에 담긴 날카로움은 무시할 수 없었죠.
여기는 조용한 곳입니다. 모두가 편하게 있게 해주시죠. 최두성이 담담하게 말했어요. 뭐, 나한테 가르치는 기가, 이거 할배들도 좀 사나운데? 도갈치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도갈치의 부하들이 웃으며 주변으로 모여들었어요. 포차 안의 다른 손님들은 불안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고 자리를 피하기 시작했죠. 긴장감이 포차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도갈치는 최두성의 멱살을 잡으려 했어요. 그 순간 마제철이 도갈치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아무도 마제철이 움직이는 것을 보지 못했어요. 그저 도갈치의 손이 공중에 멈춰 있고 마제철의 손이 그것을 붙잡고 있을 뿐이었죠. 손을 올리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해 봅시다. 마제철이 조용히 말했어요. 뭐 하는 기가? 도갈치는 당황한 듯 물었습니다. 도갈치는 손목을 빼려 했지만 빠지지 않았어요. 마제철의 소나기가 놀랍도록 강했죠. 표정 하나 변하지 않는 마제철과 달리 도갈치의 얼굴은 점점 일그러졌습니다. 나라. 도갈치가 고통스러운 듯 소리쳤어요. 실례했습니다. 마제철은 공손하게 말하며 손을 놓았죠. 도갈치는 손목을 문지르며 분노에 찬 눈으로 우리를 노려보았어요. 그의 자존심이 크게 상한 듯 했습니다. 저 늙은이들 다 패버릴 끼다. 도갈치가 부하들에게 소리쳤어요. 부하들이 일제히 움직였죠. 한 명은 소주병을 깨들었고 다른 한 명은 주머니에서 작은 칼을 꺼냈습니다. 포차 안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어요. 그만들 해라. 내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가 포차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 한마디에 부하들의 움직임이 잠시 멈추었지만 도갈치가 손짓하자 다시 공격 태세를 취했어요. 늙은이들 좀 봐라. 지금 상황 파악도 못하나. 한 부하가 비웃듯 말했죠. 우리가 누군지 모르는갑다. 한번 가르쳐주자. 다른 부하가 맞장구 쳤습니다. 아직도 우리 감각은 살아있는가 보네. 심장이 전보다 훨씬 빨리 뛰는구만. 한기문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연습은 했지만 실전은 오래됐습니다. 최두성이 어깨를 풀며 말했죠. 그래도 몸이 기억하겠지. 마제철은 젓가락을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필요 이상으로 하지 마라. 우린 이제 그런 사람들이 아니니까. 나는 마지막으로 당부했어요. 우리 넷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죠. 수십 년간 함께했던 전우들은 말 없이도 서로의 생각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눈빛 속에는 단단한 신뢰와 결의가 담겨 있었어요. 첫 번째 부하가 최두성을 향해 소주병을 휘둘렀어요. 최두성은 미세하게 몸을 틀어 공격을 피했고 상대의 팔을 붙잡아 테이블로 밀쳤습니다. 소주병은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이 났어요. 위험합니다. 다치실 수 있어요. 최두성이 담담하게 말했죠. 두 번째 부하가 한기문에게 달려들었습니다. 한기문은 의자에서 일어나 상대의 팔을 붙잡아 살짝 돌렸어요. 간단한 움직임이었지만 부하는 균형을 잃고 바닥에 쓰러졌죠. 아직 젊은 사람인데 이런 일에 시간 낭비하면 안 되겠소. 한기문이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마제철은 칼을 든 부하를 상대했어요. 그는 젓가락 2개를 집어들더니 놀라운 속도로 부하의 손목과 팔꿈치 사이 특정 지점을 찔렀죠. 칼을 쥔 손이 저절로 풀어지며 무기가 떨어졌습니다. 위험한 물건은 다루실 줄 알아야 합니다. 마제철은 차분히 말했어요. 도갈치는 직접 내게 달려들었죠.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지도 않은 채 소주잔을 들어 도갈치의 얼굴에 내용물을 뿌렸습니다. 순간적인 시야 방해에 당황한 도갈치는 중심을 잃었고 나는 그저 살짝 발을 뻗어 도갈치를 넘어뜨렸어요. 취했으니 좀 쉬시지. 내가 태연하게 말했죠. 넘어진 도갈치는 화가 나서 벌떡 일어나려 했습니다. 하지만 내가 한 손가락으로 그의 목 부근을 가볍게 눌렀고 도갈치는 마비된 듯 다시 쓰러졌어요. 그의 눈에는 공포가 서렸죠. 너희들은 뭐고? 도갈치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저 나라를 위해 조용히 살았던 사람들일 뿐이요. 내가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나머지 부하들이 동시에 공격해왔죠. 하지만 우리 넷은 마치 오랜 시간 함께 춤을 춰온 무용수들처럼 완벽한 호흡으로 대응했습니다. 젓가락, 숟가락, 술병, 심지어 냅킨까지 주변의 평범한 물건들이 우리의 손에서는 무기가 되었어요. 마제철은 젓가락으로 부하의 손목을 정확히 찔러 잠시 마비시켰죠.
한기문은 소주병을 이용해 부하의 팔을 가볍게 쳐서 균형을 무너뜨렸습니다. 최두성은 냅킨으로 상대의 시야를 가리고 정확히 경혈점을 눌러 기절시켰어요. 나는 거의 움직이지 않으면서도 상대가 스스로 넘어지도록 유도했죠. 전체 전투는 단 1분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포차 안은 다시 고요해졌고 바닥에는 도갈치와 그의 부하들이 쓰러져 있었어요. 일부는 기절했고 일부는 공포에 질려 움직이지 못했죠. 미안하지만 술값은 내주기 어렵겠소. 내가 농담처럼 말했습니다. 최두성은 만복이 할매에게 다가갔어요. 할매, 괜찮으십니까? 저희 때문에 포차가 엉망이 되었네요. 괜찮다, 괜찮아. 오히려 내가 고맙지. 저 사람들 여기 와서 계속 손님들 괴롭히고 행패 부렸거든. 만복이 할매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바깥에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죠. 누군가 경찰에 신고한 모양이었습니다. 나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가는 게 좋겠구만. 내가 말했죠. 안 되지. 경찰 조사는 받고 가야지. 한기문이 내 팔을 잡았습니다. 그렇소. 우린 아무 잘못 없으니까. 마제철도 동의했어요. 맞습니다. 도망치면 더 의심받을 뿐입니다. 최두성이 덧붙였죠. 우리는 다시 자리에 앉았습니다. 우리의 모습은 다시 평범한 노인들로 돌아와 있었어요. 단 1분 전에 벌어진 일이 마치 환상이었던 것처럼 말이죠. 경찰이 포장마차로 들어왔어요. 선두에 선 이철훈 형사는 바닥에 널브러진 남자들과 평온하게 앉아있는 우리를 번갈아 바라보았죠. 그의 눈에는 혼란과 의구심이 가득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이철훈 형사가 주변을 둘러보며 물었어요. 도갈치가 재빨리 일어났죠. 그의 얼굴은 분노와 굴욕감으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저 늙은이들이 우리를 공격했습니다. 갑자기 우리를 폭행했다고요. 도갈치가 소리쳤어요. 이철훈 형사는 의아한 표정으로 우리를 바라보았죠. 우리는 여든을 바라보는 노인들이었고 도갈치 일행은 40대의 건장한 남자들이었습니다. 상황이 쉽게 이해되지 않는 듯 했어요. 어르신들, 정말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이철훈 형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죠. 우리가 먼저 공격한 것은 아닙니다. 내가 차분히 대답했어요. 내 목소리는 차분했죠. 내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고 손은 테이블 위에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완벽하게 평온한 모습이었어요. 그럼 어떻게 된 일인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이철훈 형사가 메모장을 꺼내며 물었죠. 저 젊은이들이 들어와서 소란을 피웠소. 그러다 포장마차 주인을 밀치길래 우리가 말렸을 뿐이요. 한기문이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자신들이 술에 취해 넘어진 것을 우리 탓으로 돌리는 것 같습니다. 마제철이 덧붙였어요. CCTV가 있다면 확인해 보시죠. 최두성이 제안했습니다. 포차 안에는 CCTV가 없었어요. 이철훈 형사는 주변 목격자들에게 물었지만 대부분은 상황이 빠르게 진행되어 제대로 보지 못했다고 했죠. 단지 도갈치 일행이 먼저 시비를 걸었다는 증언만 있었습니다. 말도 안 됩니다. 저 늙은이들이 우리를 공격했다고요.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하냐고요? 그래도 저 사람들이. 도갈치는 흥분해서 소리쳤어요. 진정하세요. 증거 없이 이런 주장을 하시면. 이철훈 형사가 도갈치를 진정시키려 했죠. 도갈치는 화가 나서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저 사람들은 보통 노인네들이 아니라고요. 뭔가 이상하다고. 어떻게 저런 노인들이 우리 같은 젊은 사람들을. 이철훈 형사의 눈빛이 변했어요. 그는 천천히 우리를 다시 바라보았죠. 자세히 보니 우리의 손은 거칠고 단단했으며 눈빛은 날카로웠습니다. 평범한 노인들과는 분명 달랐어요. 혹시 군인이셨습니까? 이철훈 형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죠. 나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내 눈에 약간의 경계심이 스쳤어요. 오래전 일입니다. 내가 짧게 대답했죠. 어떤 부대셨죠? 이철훈 형사가 다시 물었습니다. 우리는 서로 눈빛을 교환했어요. 우리는 무언가를 숨기고 있었지만 이철훈 형사의 시선은 계속해서 우리를 탐색했죠. 그냥 평범한 해병대였습니다. 특별한 건 없었소. 마제철이 대답했어요. 이철훈 형사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의 눈에는 의심이 가득했죠. 그는 메모장을 꺼내 무언가를 적었습니다.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이철훈 형사가 물었어요. 정영팔입니다. 내가 대답했죠.
한기문이요. 한기문이 대답했습니다. 마제철입니다. 마제철이 대답했어요. 최두성입니다. 최두성이 대답했죠. 이철훈 형사는 이름을 적다가 펜을 떨어뜨렸습니다. 그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혹시 해병대 특수수색대 아니셨습니까? 이철훈 형사의 목소리가 떨렸죠. 포차 안에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나는 천천히 이철훈 형사를 바라보았어요. 왜 그런 질문을 하시죠? 내가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제 아버지, 이진호 상사도 특수수색 되셨습니다. 북파 작전 중 실종되셨죠. 이철훈 형사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내 표정이 변했죠. 오래된 기억이 내 눈앞을 스쳐 지나가는 듯 했습니다. 나는 천천히 일어나 이철훈 형사에게 다가갔어요. 진호, 이진호 상사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네, 아버지는 제가 5살 때 북파 작전 중 실종되셨습니다. 돌아오신다는 약속만 남기시고. 이철훈 형사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내 굳은 표정이 조금씩 풀어졌죠. 내 눈에 오랜 슬픔이 어렸습니다. 진호는 용감한 군인이었소. 우리 모두의 자랑이었지. 내가 천천히 말했어요. 그럼 정말 아버지를 아시는 건가요? 이철훈 형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철훈 형사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어린 시절부터 품어온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이 그의 목소리에 묻어났죠. 단 한 번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찾아 평생을 살아온 그였습니다. 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는 같은 부대였소. 마지막 작전. 그날 밤 바다는 오늘처럼 거칠었지. 한기문이 다가와 이철훈의 어깨를 가볍게 쥐었습니다. 자네 아버지는 우리 중에서도 가장 용감했소. 2번이나 나를 죽음에서 구해줬지. 이진호 상사. 그는 항상 웃음을 잃지 않았소. 가장 위험한 임무에도 항상 자원했지. 마제철이 미소 지으며 회상했어요. 우리 모두의 롤모델이었습니다. 저는 신참이었지만 상사님은 항상 저를 믿어주셨죠. 최두성이 덧붙였습니다. 이철훈 형사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그는 감정을 참으려 애썼지만 평생 찾아온 아버지의 흔적을 만난 기쁨을 감출 수 없었죠. 그럼 아버지가 어떻게 실종되셨는지도 아시나요? 이철훈 형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우리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고개를 저었죠. 그건 우리도 정확히 알지 못하오. 그날 밤 작전은 혼란스러웠소. 우리는 각자의 위치에서 임무를 수행했고 아침이 되어서야 진호가 돌아오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소. 내가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래도 어떤 단서라도 아버지가 어떤 분이셨는지라도. 이철훈 형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죠. 나는 주머니에서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군복을 입은 5명의 젊은 군인들이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사진 가장자리는 낡아서 바스러질 듯 했지만 그 속의 청년들의 미소는 여전히 선명했죠. 이게 우리 마지막 사진이요. 이 사람이 자네 아버지시고. 내가 사진 속 한 청년을 가리켰습니다. 이철훈 형사는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받았어요.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죠. 사진 속 젊은 아버지는 그와 너무나 닮아 있었습니다. 도갈치와 그의 부하들은 혼란스러운 듯 했어요. 그들은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해하지 못했지만 분위기가 바뀌었다는 것은 알 수 있었죠. 이 사건은 우선 내가 담당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모두 돌아가셔도 됩니다. 이철훈 형사가 도갈치에게 말했어요. 잠깐만요. 그럼 저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저 사람들이 저희를. 도갈치가 항의했습니다. 지금은 돌아가십시오. 나중에 서해 와서 진술하시면 됩니다. 이철훈 형사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도갈치는 불만스러운 표정이었지만 더 이상 항의하지 않고 부하들과 함께 포장마차를 나갔죠. 그들이 나가자 포차 안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아버지에 대해 더 많이 듣고 싶습니다. 이철훈 형사가 사진을 소중히 품으며 말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을 말해주겠소. 진호는 우리의 영웅이었으니까. 내가 따뜻하게 답했죠. 포장마차는 다시 평온을 되찾았습니다. 도갈치와 그의 부하들이 떠난 후 다른 손님들도 서서히 자리를 떠났어요. 만보기 할매는 우리와 이철훈 형사에게 따뜻한 국물을 내왔죠. 많이 놀랐을 텐데 이거라도 드시소. 만보기 할매가 담백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고맙소, 만보기 할매. 내가 감사히 받았어요. 이철훈 형사는 사진을 바라보며 감정을 추스르고 있었죠. 그는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싶어 했지만 어머니는 그 이야기만 나오면 울음을 터뜨리셨다고 했습니다. 지금 그는 아버지와 함께 임무를 수행했던 전우들 앞에 앉아 있었어요. 아버지는 어떤 분이셨나요? 저는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거의 없습니다. 이철훈 형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한기문은 자네 소주를 따르며 웃었죠. 자네 아버지는 우리 중에서 가장 유머 감각이 있었소. 가장 힘든 상황에서도 항상 농담을 던져 우리를 웃게 만들었지. 그리고 가족을 무척 사랑했습니다. 항상 내 아들이 크면 꼭 경찰이 될 거야 라고 말했죠. 사진도 항상 가지고 다녔습니다. 마제철이 덧붙였어요. 말씀처럼 되셨네요. 상사님이 보셨다면 정말 자랑스러워 하셨을 겁니다. 최두성이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이철훈 형사의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그는 아버지가 자신을 경찰로 꿈꿨다는 사실도 처음 알았죠. 어쩌면 그것이 무의식적으로 그를 경찰의 길로 이끈 것인지도 모릅니다. 진호는 당시 우리 부대에서 가장 뛰어난 사격 실력자였소. 눈을 감고도 표적을 맞출 정도였지. 하지만 그런 실력을 자랑한 적은 없었소. 항상 겸손했고 동료들을 도왔지. 내가 회상했어요. 마지막 임무는 어떤 것이었나요? 이철훈 형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우리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오랜 세월이 지났지만 그날의 기억은 여전히 우리를 괴롭히는 듯했죠. 그건 특수정찰 임무였어. 우리 다섯은 적진의 침투에 정보를 수집하고 돌아오는 임무였지. 그날 밤 바다는 무척 거칠었소. 우리는 작은 보트를 타고 접근했지만 내 목소리가 잠시 떨렸습니다. 폭풍이 갑자기 거세졌소. 보트가 뒤집혔고 우리는 헤어졌지. 정신을 차렸을 때는 넷만 남아있었소. 한기문이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우리는 며칠 동안 수색했지만 끝내 진호 상사를 찾지 못했습니다. 마제철의 눈에 슬픔이 어렸죠. 저희도 많이 괴로웠습니다. 한 명의 전우를 두고 돌아와야 했으니까요. 최두성이 고개를 숙였어요. 그래서 시신도 찾지 못했군요. 이철훈 형사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그렇소. 그래서 실종으로 처리된 거요. 우리는 아직도 진호가 어딘가에 살아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을 버리지 않았소. 내 눈빛이 흔들렸어요. 이철훈 형사는 깊은 숨을 내쉬었죠. 수십 년간 품어온 의문이 조금은 해소된 듯 했습니다. 적어도 아버지가 어떤 분이었는지, 어떻게 사라지셨는지는 알게 되었어요. 말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어머니는 항상 아버지 이야기를 꺼내기 힘들어 하셨거든요. 이철훈 형사가 사진을 조심스럽게 들여다보았어요. 나는 이철훈의 어깨를 두드렸죠. 자네 어머니, 아직 건강하신가? 네, 다행히 건강하십니다. 저를 키우시느라 고생 많으셨죠. 이철훈 형사가 미소 지었어요. 우리가 진호의 아들을 만나게 될 줄은. 세상은 참 신비롭구만. 내 눈에 감동의 빛이 어렸습니다. 밤이 깊어갔어요. 포장마차 안에는 이제 우리만 남아있었죠. 만보기 할매는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고 이철훈 형사와 우리는 오래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있었던 일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어르신들의 나이를 생각하면 이철훈 형사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나는 소주잔을 들어 천천히 마셨죠.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오. 우리 몸은 기억하고 있어. 수천 번의 훈련과 실전이 새겨진 근육은 쉽게 잊지 못하는 법이지. 우리는 특수수색대 창설 멤버였어. 100여 번이 넘는 작전을 수행했지. 그런 경험은 평생 몸에 남는 법이요. 한기문이 덧붙였습니다. 우리가 받은 훈련은 일반적인 군사훈련과는 달랐습니다. 맨손으로도 상대를 제압할 수 있는 기술들이었죠. 이제 나이가 들어 힘은 줄었지만 기술은 여전합니다. 마제철이 손가락을 유연하게 움직이며 말했어요. 무엇보다 우리는 팀워크가 완벽했습니다. 오늘도 그랬죠. 말 없이도 서로의 의도를 읽고 함께 움직였습니다. 최두성이 미소를 지었어요. 정말 믿기 어려울 정도로 완벽했습니다. 그들이 한 명도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을 정도로요. 이철훈 형사의 눈에는 경외심이 담겨 있었어요. 우리는 이제 그런 일에 관여하지 않소. 오늘은 특별한 경우였을 뿐이요. 자신을 방어하는 정도만 했을 뿐이고
내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물론입니다. 정당방위였음이 분명합니다. 증인들도 모두 그렇게 증언했고요. 이철훈 형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기문은 웃으며 말했죠. 우리도 이제 평범한 할아버지들이라오. 손주들에게 낚시를 가르치고 화초를 가꾸는 것이 우리의 일상이지. 다만 오늘처럼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만 얘 실력이 나오는 거죠. 마제철이 조용히 말했어요.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정기적으로 모여서 훈련하시잖아요, 대령님. 최두성이 장난스럽게 말했습니다. 나는 미소를 지었어요. 그건 그저 건강을 위한 운동일 뿐이요. 모두가 웃음을 터뜨렸죠. 그 웃음 속에는 오랜 세월 함께한 전우애와 추억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철훈 형사도 함께 웃었지만 그의 눈에는 여전히 경이로움이 가득했어요. 아버지도 그런 실력이 있으셨겠군요. 이철훈 형사가 조용히 말했어요. 자네 아버지는 우리 중에서도 손꼽힐 정도로 뛰어났소. 특히 근접전에서는 거의 신화적인 존재였지. 내 눈에 자부심이 어렸습니다. 그런 진호의 아들이 경찰이 되었으니 어쩌면 자네도 그런 재능을 물려받았을지도 모르오. 한기문이 따뜻한 시선으로 이철훈을 바라보았어요. 이철훈 형사는 자신의 손을 바라보았죠. 그는 항상 몸을 쓰는 능력이 남달랐지만 그것이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것일 수도 있다는 생각은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만복이 할매가 주방에서 나와 우리에게 말했어요. 이제 밤도 깊었는데 다들 집에 가봐야 하지 않겠나? 맞소, 만복이 할매. 오늘은 좀 시끄러웠구만. 미안하오. 내가 일어서며 말했죠. 뭐가 미안하노? 30년 장사하면서 저런 건달들 때문에 얼마나 속 썩었는지 모른다. 오늘 덕분에 속이 다 시원하네. 만복이 할매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포차 밖으로 나온 우리와 이철훈 형사는 밤바람을 맞으며 서 있었어요. 부산의 밤하늘에는 별이 총총히 빛나고 있었고 멀리서 바다 소리가 들려왔죠. 제가 차로 모셔다 드릴까요? 이철훈 형사가 제안했습니다. 괜찮소. 우리는 걸어서 갈 거요. 이렇게 좋은 밤에 걷는 것도 나쁘지 않지. 내가 거절했어요. 그럼 다음에 또 뵐 수 있을까요? 아버지에 대해 더 듣고 싶습니다. 이철훈 형사의 목소리에는 아쉬움이 묻어났죠. 나는 주머니에서 작은 수첩을 꺼내 내 연락처를 적었습니다. 언제든 연락하시오. 우리는 매달 첫째 주 토요일에 여기서 만나오. 그때 오면 더 많은 이야기를 들려주겠소. 이철훈 형사는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우리와 헤어졌어요. 경찰차가 사라지자 우리 넷은 천천히 골목길을 걷기 시작했죠.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구만. 진호의 아들을 만나다니. 한기문이 감개무량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예전처럼 함께 싸우게 되다니 정말 예상치 못했습니다. 마제철이 고개를 저었어요. 그래도 우리 아직 죽지 않았군요. 반응 속도가 예전만 못하지만 최두성이 어깨를 두드렸죠. 나는 잠시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별들이 반짝이는 밤하늘은 그날 밤의 바다를 떠올리게 했어요. 친구를 잃었던 그날 밤이었죠. 진호가 어디선가 보고 있을 거요. 자신의 아들이 훌륭한 경찰이 된 것을, 우리가 아직도 함께하고 있는 것을. 내 목소리가 감정에 떨렸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직도 실력을 잃지 않은 것도 말이지. 한기문이 덧붙였어요. 우리는 웃음을 터뜨렸죠. 우리의 웃음소리가 텅 빈 골목길에 울려 퍼졌습니다. 나는 걸음을 멈추고 친구들을 바라보았어요. 사실 오늘 그 건달들은 운이 좋았소. 우리가 본격적으로 하지 않았으니까. 맞습니다. 우리가 진짜 실력을 보여줬다면. 마제철이 말끝을 흐렸죠. 1분도 걸리지 않았을 겁니다. 최두성이 자신 있게 말했어요. 1분이면 충분했어. 우리는 여전히 실전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이니까. 내가 말했죠. 우리는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우리의 뒷모습은 점점 작아지며 밤의 어둠 속으로 사라져갔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평범한 노인들이었지만 그 속에는 여전히 특수수색대의 정신이 살아 숨쉬고 있었죠. 만복인의 포장마차의 불빛이 꺼지고 부산의 밤은 더욱 깊어갔습니다. 오늘 밤 이곳에서 벌어진 놀라운 일은 마치 꿈처럼 사라졌지만 우리 넷과 한 명의 경찰에게는 잊지 못할 밤으로 남게 되었어요. 그리고 어쩌면 우리의 인연은 이제 막 시작되었는지도 모릅니다.